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효 음식이 왜 좋은가, 현미누룩 효소는 다른 발효 음식보다 왜 더 좋은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효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너무나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런 학문적인 것보다 이치를 따져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섭생 교리에서는 된장, 김치 이런 발효 음식을 아주 건강에 해롭다고 매도하는 그런 교리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치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만약에 건강에 해롭다면 전통 음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선조들이 먹지 않았던 그런 방식, 즉 현미를 먹어라, 심지어 현미를 생으로 먹어라, 생잎사귀를 먹어라, 콩밥을 먹어라, 잡곡밥을 먹어라, 녹즙을 먹어라. 자, 우리 조상들은 왜 녹즙을 먹지도 않았고 현미도 먹지 않았고 생잎사귀도 먹지 않았습니다. 콩은 발효시켜서 먹었고. 자, 멍청해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자, 그런 음식을 먹어도 영양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섭생 교리에서는 선조들이 먹던 방식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발효 음식을 부정하고 다 날로 먹으라고 종용을 하죠. 정말 어떤 이치도 모르고 영양 흡수의 원리도 모르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니까 부화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믿고 김치를 안 먹고 시래기를 갖다 버리고 된장, 청국장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완전히 그럼 이 발효 음식이 왜 좋은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효를 시키면 첫째, 독성이 사라진다. 독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먹어도. 자, 고사리가 생으로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불로 익히면 독성이 사라지고 소화가 쉬워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구마도 생고구마는 소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효는 열로 익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발효에 의해서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막 담은 갓김치, 파김치, 무김치, 매운 생고춧가루, 생마늘, 생생강 이런 걸로 담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익었다 표현하죠. 즉 익었다는 말은 발효되었다. 열로 익히지도 않았는데 독성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발효 과정에서 증식한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가 독성을 분해해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맛이 순해져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치미 국물을 고구마하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연탄 중독, 농약 중독에 이 동치미 국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새우젓을 먹이고, 자, 벌레 물린데 된장이나 간장을 발랐습니다. 그 이유는 발효 음식의 이 효소가 독성을 분해해서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화학적으로 독성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 효소라는 것은. 즉 발효된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독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안전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효 안 시키고 담은 겉절이 김치, 양념 범벅 겉절이 김치나 아구찜, 매운 아구찜을 먹고 변을 보면 똥꼬가 얼얼합니다. 그 매운맛 때문에. 그리고 변 색깔도 붉은색이 납니다. 그렇지만 발효가 다 된 깍두기 국물, 뻘건 깍두기 국물은, 또는 김치 국물, 또는 뻘건 양념이 묻어있는 김치는 먹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생물의 효소에 의해서 독성은 사라지고 약성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선조들이 우리가 양념이라고 부르죠. 양념. 원래는 양약자입니다. 즉, 왜 양념이라고 했을까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은 발효되면서 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성은 사라지고 약성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된장, 간장 이런 것을 단품으로 담백하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양념입니다. 자, 첫째, 아무튼 발효를 시키면 음식의 독성이 제거된다.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는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그 독성을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안전한 음식이 된다. 오히려 그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도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진다. 발효 음식을 먹으면 효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식이 된다. 자, 두 번째, 발효를 시키면 영양 흡수율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소화가 쉬운 음식도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소화가 쉽고, 껍질이 없는 흰 쌀밥은 소화가 쉽습니다. 푹 익힌 야채도 소화가 그래도 쉽죠. 자, 그런데 익혀도 소화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미밥 또는 콩 이런 것들이죠. 또는 견과류 같은 것도 매우 소화가 어렵죠. 자, 그러면 소화가 어려운 것을 발효를 시키면 소화가 쉬워서 그 흡수율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소화가 어려우면 아무리 영양이 많은 것을 먹어도 그게 그냥 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변으로 나가는 것만 아니고 나가기 전에 대장에서 이게 부패를 합니다. 썩습니다. 영양이 많은 것일수록. 그러면 피가 오염되고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면역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많은 것일수록 반드시 몸속에서 완전 연소가 되도록 먹어야 됩니다. 물은 아무리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물속에 아무런 영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양이 많은 것일수록 반드시 소화가 다 돼야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발효를 시키면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것처럼 연소가 쉽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노폐물은 적게 생기면서 부패하지 않으면서 그 영양을 온전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영양 흡수율이 월등히 좋아진다. 자, 현미밥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미밥 먹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양도 얻지 못하고 괜히 대장에서 부패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발효시키면은 현미 영양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장내 부패 없이. 오히려 장내 발효를 도와줍니다.
현미의 미강이 쉽게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발효를 시키면 영양 흡수율이 월등히 올라간다. 그리고 장내 부패 없이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물에 없는 영양이 증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막걸리를 흰 백미로 담습니다. 누룩하고. 누룩도 백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탄수화물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발효를 시키면 백미에 없던 다양한 영양 물질이 생깁니다.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 합성해내는 비타민 또는 단세 지방산, 또 알 수 없는 많은 미지의 물질들, 즉 미생물 그 자체, 미생물 자체가 바로 사람한테 영양이 됩니다. 자, 백미로 만든 막걸리만 먹고 12년 동안 산 분이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막걸리만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걸리 속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영양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물에 없는 영양이 만들어진다. 발효를 시키면. 자, 현미를 발효시키면 현미누룩 효소는 현미의 영양뿐만 아니고 현미의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증식한 젖산균과 효무균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영양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미의 영양에 미생물이라는 새로 만들어낸 영양까지 증강되어 있습니다. 보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의 보고가 되어버립니다. 자, 어떤 음식이든 발효를 시키면 영양이 증강된다. 원물에 없는 또 다른 영양이 생긴다. 발효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미생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뽕으로 누에를 키우듯이. 자, 뽕은 돈이 안 되지만 누에를 키우면 돈이 되듯이 백미밥은 영양이 없지만 발효시키면 영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현미는 백미보다 엄청나 많은 영양이 있죠. 영양의 보고입니다. 이 영양의 보고에 미생물이라는 또 다른 영양까지 보태지니 이보다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음식 중에 아무튼 현미 누룩 효소만큼 영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또 쌀로까지 넣어서 발효를 시키죠. 명순의 요소는. 자, 발효는 영양을 증강시킨다. 자, 네 번째,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된다. 자, 섬유소, 특히 섬유소는 장에서 발효가 됩니다. 우리가 시래기나 상추를 먹고 똥이 안 보이니까 내 위에서 소화된 줄 아는데 전혀 내 소화효소는 섬유소를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씹어먹은 감, 오렌지, 알맹이가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관장을 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섬유소가, 즉 현미 누룩 효소에는 이 미강이 섬유소입니다. 근데 현미 밥으로 먹으면 이게 아주 고분자 물질이라 대장에서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으면 똥이, 변이 황금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미누룩 효소를 먹으면 황금변이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미강이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면서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뜻이죠. 현미의 영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발효밖에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씹는다고 그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소화라는 것은 물리적인 소화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내 소화효소나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어야만이 그 영양이 풀어지면서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야 장벽을 투과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모래알을 아무리 곱게 갈아도 소화가 안 되듯이 고분자 물질인 미강은 절대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초벌구이를 해놓으면 이 조직이 느슨해져서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는 섬유소로 변합니다. 이걸 저분자화 되었다, 이런 뜻,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김치도 현미누룩 효소도 또 모든 발효 음식은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장내 미생물이 발효하기 쉬운 물질로 변해서 장내 유익균을 크게 증식시킨다. 자, 장내 발효가 쉬운 음식이 된다, 발효를 시키면. 자, 그럼 5번째, 풍미가 좋아진다. 풍미가 좋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양이 많아졌다는 말과 뭐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빵순이가 빵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맛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발효 안 시키고 만든 수제비나 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 먹으면 질리고. 근데 소금만 넣고 만든 빵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구인들은 그런 빵을 질리지 않고 평생 먹었습니다. 즉 풍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된장, 청국장, 와인, 뭐 치즈, 현미누룩 효소, 김치, 발효시키면 다 맛있어집니다. 자, 풋내나는 배추를 매일 쪄서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발효된 김치는 매일 먹어도 맛있고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발효시켰기 때문입니다. 청국장, 된장도 맛있죠. 간장, 고추장 다 맛있습니다. 맛이 없을 때 우리가 맹물 맛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양이 없으니까 맛이 밍밍하고 맹물 맛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일도 영양이 많았을 때 더 맛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고. 즉 발효시키면 이게 맛있어졌다. 이 말은 영양이 증강되어 있어서 풍미가 좋아진 것입니다. 즉 똑같은 말이지만 풍미가 좋아진다, 맛있어진다. 루아커피가 각별한 풍미를 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 알맹이를 먹고 똥을 싸면 똥을 싼 게 바로 루아커피인데 왜 맛있어지냐? 소화기 내에서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이 커피에 쓴 성분이 사라지고 좋은 풍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아커피가 풍미가 좋은 것입니다. 발효시키면 풍미가 좋아진다. 자, 또 발효시키면 소화제이고 해독제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에 고구마 먹을 때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농약 중독에 동치미 국물을 먹였습니다. 이 발효 음식의 효소가 몸속에서 이런 독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제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효 음식에는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화제이고 해독제가 됩니다. 발효를 시키면. 이처럼 발효 음식은 얻을 것만 있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도 더 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나 모든 민족들이 소화가 어렵거나 보관을 길게 하고 맛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발효시켜서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효 음식을 매도하고 반대하기도 하죠. 예전에 이제 우리 말에 급하면 똥국물이라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똥국물이란 그 똥독에 이 대나무 토막에 한쪽에 구멍을 냈고 거기에 한지를 덮어서 맑은 국물만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똥국물을 약으로 썼는데 누가 먹었냐? 옛날에 곤장을 맞거나 높은 곳에 떨어져서 아픈 사람들이 이 똥국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나았습니다. 왜 병이 났냐? 이 똥이 발효되면서 효소 국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효소가 몸속에서 해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독을.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똥국물, 그 더러운 것을 왜 먹을 필요가 없죠. 어떤 효과가 없었다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역겨워도 먹었던 것입니다. 에스키모인 전통 음식에 키비약이라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묽게 내장을 빼고 거기에 새를 잡아서 털도 안 벗기고 그대로 그냥 몇백 마리를 담아서 눈 속에 8개월 동안 묻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이나 잔칫날 그걸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항문을 쪽쪽 빨아 먹습니다. 즉 다 사가버렸겠죠, 내장이. 키비약은 혐오식품 제1순위입니다. 냄새라든가 그 비주얼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에스키모인들은 그렇게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 안전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먹고 식중독이 걸리고 탈이 났다면 전통 음식으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어도 탈이 없기 때문에, 탈이 없으면서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음식도 먹은 것입니다. 항문을 입에 대고 다 빨아먹고 털을 벗겨버린 다음에 그 살까지 다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발효시키면 똥조차도, 그런 혐오식품조차도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생잎사귀를 먹으면 깨끗해 보이고 살아있는 영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양 흡수율도 극히 낮고 독성이 있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래기보다 훨씬 못한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식 논리에서 주장하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음식은, 특히 현미누룩에서는 어떤 다른 발효 음식보다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현미가. 즉 원물 자체가 영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발효된 김치 같은 경우는 배추 자체가 영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배추 같은 풀이 썩을 때는 벌레가 생기지 않지만 현미가 썩으면은 바구미,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단백질, 지방, 미네랄, 이런 비타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백미는 영양이 적지만 현미는 영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발효시키면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도 영양이 많습니다. 벌레도 생기고. 그런데 왜 영양을 얻을 수 없냐? 콩이란 자체는 식물성 단백질 지방이라 발효를 시키면 좀 소화가 좀 더 낫기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 물질입니다. 발효를 시켜도. 그래서 콩을 발효시킬 때 된장, 청국장 만들 때 6시간이나 삶고, 된장 같은 경우는 막 6개월, 1년을 발효시키죠. 썩힙니다. 그래야 좀 소화가 됩니다. 낫또나 청국장이 발효되었어도 조금만 많이 먹어도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미누룩효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양을 가장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콩이 소화가 쉽고 낫또가 소화가 쉬었다면은 밥처럼 한 그릇씩 먹을 것입니다. 근데 왜 조금 먹느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낫또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을 많이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탄수화물인 현미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쉽고 대장에서 발효가 쉽기 때문에 이 현미누룩효소로 발효시키면은 현미에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고대 서구인들이 밀을 쪄먹지 않고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왜 발효시켜서 먹었을까요? 빵을 만드는 데는 너무나 큰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빵을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빵으로. 그 이유는 빵으로 만들어야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밀의 독성을 제거하고. 자, 고대 서구인들이 먹던 빵은 이틀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시큼합니다. 즉 그렇게 시큼하게 발효시킬수록 독성이 사라지고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빵들은 이스트로 아주 빠르게 발효를 시켜서 옛날 빵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용으로 시큼하게 발효시킨 빵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서구인들이 현미보다 거친 통밀의 영양을 얻기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빵으로 발효시켜서 먹었듯이 우리도 현미의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발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통밀빵은 발효시킨 다음에 불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분도 없고 미생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누룩효소는 불로 죽인 다음에 미생물로 살려낸 음식입니다. 즉 발효를 시키면 모든 음식이 생음식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생막걸리, 된장을 생된장이라고 생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현미누룩효소도 익힌 밥으로 담았지만 발효를 시키면 이 현미의 모든 당질은 살아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음식이 되는 겁니다. 수분이 가득하고 모든 자연의 음식은 수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현미누룩효소는 수분이 가득하고 영양이 생음식 영양처럼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생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밀빵 먹고는 아토피가 낫지 않고 변비가 낫지 않지만 현미누룩효소를 먹고는 아토피가 낫고 변비가 낫고 위장장애 다양한 질병들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미를 발효시키면 바로 곡물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통밀의 영양을 얻은 고대 서구인들은 기골이 장대했지만 현미의 영양을 얻지 못한 동남아인들은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곡식의 영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미의 영양을 얻기 위해서 100번 씹어라. 그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기대난망입니다. 현미를 발효시키면 그림의 떡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미효소를 먹으면 말라가는 암 환자가 살이 찌고 자라난 애들이 키가 더 잘 크고 피부가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자, 현미누룩효소를 치병의 방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